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팁입니다. 오늘 우리 증시는 좋은 흐름을 보여주긴 했지만 장 초반보다 장 후반으로 갈수록 상승폭을 좀 제한하면서 아쉬움을 남기지 않았나 싶습니다. 좀 아쉽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된 하루가 아니었나 싶고 특히 2차전지 대형주들이 좀 빠졌죠. 특히 LNF가 코스피 이전 공시를 내놓고 어제 제가 제목에다가 써드리기도 했지만 재료가 소멸됐다는 것도 좀 있고요. 그 재료 소멸 이후에 새로운 모멘텀이 선명하게 나타나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실적이 뭐 좋을 거라는 둥, 뭐 어떤 2차전지 시장 전체적인 업황이 좋아진다는 둥, 이런 얘기들이 좀 나와야 되는데 지금은 코스피로 이전하는 것 말고, 그래 코스피 이전은 다 지금 반영을 했어. 그래서 그 다음에 뭐, 그 다음 스텝이 뭐야, 이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하락이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기는 했는데, 그래도 이 정도로 7% 넘게 빠질 거라고는 생각을 못해서, 일단 저도 이제 오늘 오후 장 막판에 오늘 종가보다 조금 싸게 매수를 조금 했습니다. 어떻게 일단 매수를 했는데 시간외에 또 빠지고, 지금 시간외는 제 매수가보다도 아래에서 형성이 되는 바람에 내일 좀 더 한 번 정도 더 크게 빠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또 매도해야죠. 아직 2차 전지는 아직 바닥을 확인하지 못했다. 좀 더 밀릴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오늘은 이제 에코프로 BM이 좀 빠졌고 LNF가 좀 빠졌고 다른 종목들도 좀 하락한 종목들이 있는데, 또 반면에 중소형주 중에서는 또 잘 간 종목들도 있어서 제가 매수한 종목도 그래도 그냥 뭐 강보합 정도, 약간 올라간 정도, 강보합 뭐 아니면 뭐 그냥 보합권 정도에서 마무리를 좀 했습니다. 오늘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대응하기가 좀 어렵다는 생각이. 많이 빠지면 그냥 던져버리면 되고, 분위기가 좋으면 더 사면 좋겠는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않은 되게 애매한 그런 흐름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를테면 어제 보여드렸던 한화오션 같은 종목은 오늘 이제 좀 빠졌어요. 약간 빠졌는데 3일선 밑으로 안 빠진 거죠. 그러니까 3일선이라는 게 어떤 종목이 최근에 급등했지 않습니까? 한화오션이 이렇게 급등을 하는 종목이 3일선 밑으로 안 빠진다는 건 뭐냐 하면요, 급등 추세가 아직도 이어지고 있다는, 살아 움직이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오늘 조금 빠졌어도 매도하기가 좀 어렵겠죠. 그러니까 오늘 장중에 제가 항상 기준점으로 잡고 있는 하루에 마이너스 3% 넘어가면 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늘 장중에 마이너스 3%를 살짝 이탈한 적이 있었거든요, 오후에. 근데 팔려고 보니까 마이너스 3%에 그러니까 저 3일선에 딱 붙어 있어요. 그 3일선에 붙어서 더 안 빠지고, 그리고 3분봉상으로 바로 회복을 해버렸습니다. 그 다음 분봉에서. 그래서 한화오션 지금 하락으로 완전히 전환한다는 것보다는 단기적으로 조금 상승했던 부분을 살짝 이제 눌려가는 그런 구간이구나. 그럼 이건 눌림목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한화오션은 MSCI 이제 지수의 편입이 8월 리밸런싱 할 때 편입이 돼서 내일자로 바뀌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수급이랑 이런 것들이 이제 바뀝니다. 근데 이게 지난 5월 정기 리밸런싱 때도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나머지 세 종목은 오히려 빠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일도 한화오션은 어떻게 움직일까, 이게 또 굉장히 관심입니다. 뭐 아직은 꽤 큰 폭의 수익권이기 때문에 이제 매수한 지 3일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뭐 10몇 % 정도, 10% 넘는 수익을 내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좀 여유가 있습니다. 뭐 장중에 그 이상으로 급락을 해서 개파락 출발하기 전에는 아직은 좀 여유가 있는데, 지금 조선주들은 일단 업황이 굉장히 빠르게 개선될 거라는 걸 알고 있고, 또
업황이 개선될 거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상당 부분 선반영해서 주가가 움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럴 때일수록 그냥 주가를 그때그때 확인하면서 움직이면 된다. 미리 예상하지 말고 그냥 주가가 잘 가면 뭐 아침에 동시효과 좀 괜찮을 것 같고 뭐 수급이 오전 장 초반에 좀 들어와 주는 것 같고 그러면은 비중을 좀 늘려가는 것도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오늘은 일단 2차 전지가 대형주들 위주로 빠진 것 그 자체가 약간 좀 의아한 지점이긴 해요. 나머지 다른 업종들도 그렇게 아주 뭐 대단하게 크게 움직인 종목이 눈에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찔끔찔끔 좀 움직였다는 생각이 들고 전체적으로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반도체도 종목별로는 뭐 조금 괜찮은 흐름으로 좀 이어가긴 했지만 아주 썩 대단한 뭐 강한 종목들이 눈에 막 보이고 그러진 않았던 것 같고 그렇습니다. 좀 어렵다 이렇게 제가 표현을 했는데 장중에 대응하는 것이 좀 쉽지는 않은 그런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아마 마찬가지일 것 같고요. 지금 최근 중국 경제에 대한 관심이 원체 높고 또 그 중국에서 이제 경기 부양책들이 계속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중국 관련된 이제 뭐 소비 관련된 중국의 소비 또 여행 우리 오늘도 이제 오늘 그런 기사가 몇 개 있던데 뭐 단체 관광객이 들어온다고 하면 앞으로 단기적으로 연말 정도까지 지속적으로 좋아질 수밖에 없는 업종은 최근에 핫한 화장품 또 뭐 호텔 면세점 그다음에 뭐 어제 며칠 전에 말씀드렸지만 밥솥 같은 그런 중국 소비 관련된 종목들이 당분간은 우리 장을 좀 이끌고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또 화장품주라든가 면세점이나 또 호텔 리조트 관련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조금 분할해서 매수해 놓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또 그게 종목을 잘 못 고르겠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그냥 ETF 사도 될 것 같고요. ETF 오늘 저도 이제 ETF를 2종목을 매수를 했는데 그냥 가져가 보는 거죠. 뭐 최근에 흐름 맞춰서 한번 들고 가 보자 이런 생각이 들고 오늘 뭐 여러 가지로 뭐 연금 계좌도 조금 그 비중을 이렇게 좀 분산해서 다시 그러니까 리밸런싱을 다시 좀 했고요. 그리고 개인 주 계좌도 조금 약간의 변화를 좀 주면서 좀 일단은 시장의 흐름에 맞춰서 조금씩 변화를 준 그냥 그런 정도에 그쳤지 않나. 뭘 크게 투자금을 늘리거나 뭐 그렇다고 대규모로 또 하락할 것을 우려해서 팔거나 이러지도 않고 그냥 홀딩하면서 관망하는 그런 시장 그런 느낌의 하루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후련하게 뭐 간다 못 간다 이런 걸 말씀드리기도 좀 어려웠던 하루가 아니었나 싶어요. 다만 이제 그래도 아직까지 지금 이제 보조지표 의존해가지고 매수를 하겠다 하고 이제 이건 약간의 실험 같은 그 어떤 한번 해보자는 뭐 그런 건데요. 실험처럼 한번 해보자는 건데 아직은 그래도 오늘 약간 하락한 종목이 더 많았어요. 10종목을 가지고 있고 오늘 LNF 샀기 때문에 이제 11종목이 됐는데 LNF는 뭐 매수가보다는 일단 약간 올랐습니다만 그래도 시간외 때문에 내일 좀 빠질 가능성이 높고 LNF를 제외하더라도 10종목 중에 오늘 6종목이 약보합이었어요. 많이 빠지지도 않고 그냥 좀 많이 빠져야 1% 정도 하락했고 뭐 또 많이 올라야 또 한 1% 정도 올랐고 그랬습니다. 오늘 최근에 많이 올랐던 그 종목들이 그렇게 재편이 되는 그런 느낌이 좀 들었고요. 아마 시장의 분위기가 이제 가장 중요한데 미국 선물지수가 오늘 하루 종일 좀 안 좋은 상황이었거든요. 그리고 불과 1시간쯤 전까지만 해도 안 좋았는데 지금 상승으로 좀 전환을 했어요. 지금 미국 증시 개장까지 한 30분 정도, 30여 분 남았는데 그래서 기대가 좀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빨리 좀 정리해서 알려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싶네요. 자, 코스피는 오늘 462종목이 올랐고 398종목이 빠졌습니다. 0.35% 올랐고 코스피 100이 0.39% 올랐으니까 뭐
전체적으로 좋았고 대형주도 비슷하게 괜찮았습니다. 코스닥은 988종목이 올랐고 517종목이 빠졌습니다. 0.83%가 올랐고 코스닥 150은 0.55% 올랐으니까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가 더 나았다는 그런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코스피는 기관만 샀고 금투가 이제 매수를 했습니다. 외국인이 매도 우위였죠. 근데 코스닥은 외국인이 매수를 주도했습니다. 그 차이가 바로 이런 지수의 강도 차이를 만들어낸 게 아닌가 싶고요. 자, 선물지수 조금 빠지는 걸로 지금 나와 있지만 지금은 상승 반전을 한 상태로 이따가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고요. 원달러 환율은 소폭 올라서 1323원대 기록을 했고 국제유가 1.32% 올라서 81달러대 올라갔습니다. 코스피는 어제 미국의 경제지표가 예측치를 하회하면서 금리가 하락한 영향으로 상승 출발을 해서 장중에 중국의 위안화 약세폭의 확대로 원화도 약세 전환하면서 외국인들의 순매도세가 나오면서 상승폭을 축소했다. 코스닥은 전날 미국 기술주 중심의 상승 영향으로 상승 출발한 뒤 외국인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들어왔다.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코스닥은 미국의 고용지표 둔화에 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축소되면서 상승 마감 이런 제목으로 어제 미국 고용지표 둔화에 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축소되면서 상승 출발한 뒤에 장중에 미국의 GDP 그리고 물가지표 발표를 앞둔 경계심이 이제 나왔고 또 2차전지 양극재 기업들의 하락 이런 게 나오면서 상승폭을 반납했다 이런 분석이 나왔고요. 외국인 기관의 매수세에 기반한 정보기기, 반도체 업종 등이 강세를 보인 가운데 국내 연구진이 새 양자 상태를 발견하며 관련주들이 상승했다. 뭐 많이 오르진 않았고요. 좀 전체적으로 그 뭐 몇몇 종목들 그 테마로 움직였던 종목들이 상승했습니다. 자, 시총 상위주를 봐야죠. 오늘은 삼성전자부터 해서 쭉 빨간색인데 포스코홀딩스, 네이버, 포스코퓨처엠 세 종목이 하락. 그렇지만 뭐 약보합 정도였고요. 오른 종목이 뭐 LG화학 정도가 2%대 좀 올랐을 뿐입니다. 코스닥은 좀 다르죠. 코스닥은 에코프로, 또 HPSP, 알테오젠 세 종목이 2%대 올랐고요. 빠진 종목 중에 LNF가 7.4% 제일 많이 빠졌고 또 SM도 마이너스 2.4% 하락이 나왔습니다. 업종을 보면은 코스피는 화학 업종이 가장 좋았습니다.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인가요?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그죠?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어우 6만원 넘게 올랐네요. 그리고 이수화학도 9%대 올랐고 뭐 노르페인트 우선주 카프로 같은 종목이 6%대 올랐습니다. 보험업종이 가장 안 좋았네요. 삼성화재가 마이너스 3%대, 동양생명이 마이너스 2.6% 빠졌고요. 코스닥은 정보기기 업종이 가장 좋았는데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상한가, 또 더 미동 7%대 올랐습니다. 빠진 업종은 일반 전기전자 업종이 많이 빠졌는데 오늘은 LNF가 마이너스 7.4, 탑머티리얼 마이너스 4.14, 그리고 서남, 신성델타테크 같은 종목들이 쭉 빠졌죠. 코스피 의학 상승 종목은 동화약품이 4%대, 바이오노트가 2%대 올랐고 빠진 종목 뭐 그렇게 많이 빠진 건 없네요. 대원제약, 에이프로젠 바이오로직스가 1.92% 하락했습니다. 코스닥 제약 상승 종목은 펩트론이 9%대, 메타바이오메드, 유바이오로직스가 7%대 올랐고요. 빠진 종목은 인트론바이오가 마이너스 11%대, 인벤티지 랩이 마이너스 6% 정도 하락이 나왔습니다. 공매도는 540억 원 줄었고요. 코스피의 OCI 홀딩스가 과열 종목 지정이 됐네요. 자, 공매도 거래 대금 상위 종목은 코스피의 포스코 인터내셔널, 금양,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전자, 고려아연. 코스닥은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LNF, 포스코 DX, 레인보우 로보틱스 순이었네요. 공매도 거래 비중 상위 종목은 코스피의 넷마블, LG 디스플레이, 삼성 SDS, 금호석유, 한진칼 순이었고요. 코스닥은 HLB, TCK, 원익 IPS, HLB 생명과학, ITM 반도체 순이었습니다. 이렇게 한 페이지에 거래 대금과 거래 비중 상위 종목들 이렇게 자르는 게 좀 더 보기 좋은 것 같아서 이렇게 오늘부터 좀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바꿨습니다. 자, 그리고 MSCI 한국 지수
편입 요게 이제 내일 있는데 에코프로, 한화오션, JYP 엔터테인먼트, 한미반도체 이 이제 네 종목의 그 MSCI 지수 추종 자금 교체 매매가 내일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MSCI 이 지수에 편입이 되면 아무래도 이제 패시브 자금이 그러니까 그 그냥 종목 지수를 비례해서 지수에 비례해서 뭐 코스닥 1위부터 코스피 1위부터 쭉 그냥 시총 상위 1위부터 쭉 비율대로 매수를 하는 그런 어떤 전략을 패시브라고 부르는데 패시브 자금을 이제 좀 영향을 이제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대가 많이 되고 여러 가지로 주가 흐름이 좀 괜찮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종목이 다 마찬가지였는데 그런데 지금 올해 MSCI 한국지수 편입된 종목들 주가 등락률을 보면 편입 전 2개월이 파란색, 편입 후 2개월이 초록색인데 2월에 편입된 카카오페이도 편입 이후 11% 넘게 빠졌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올랐네요. 그쵸?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179% 올랐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14% 올랐고 코스모 신소재와 KT도 빠졌는데 내일 이제 이 종목들 이번에 8월에 그 들어오는 네 종목이 어떻게 움직일까 이것도 좀 관심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LNF가 지금 코스피 이전 얘기가 이제 나오고 있는데 이 두 종목이 그 LNF와 그다음에 포스코 DX가 사실 나온 지는 좀 됐죠. 근데 이 두 종목이 공교롭게도 최근 한 달 사이에 이제 이런 그 얘기가 쫙 나왔는데 결국에 포스코 DX는 진짜 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LNF는 빠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이유가 뭐냐 이제 그거를 보자는 건데요. 공교롭게도 LNF는 코스닥이 시총 4위잖아요. 그다음에 포스코 DX는 시총 5위란 말이에요. 그래서 시총 상위 두 종목이 완전히 엇갈린 그런 행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 이유가 뭐냐라고 봤더니 LNF는 이미 코스피로 이전할 거라는 소문이 많이 퍼져 있었기 때문에 그 얘기가 나올 때마다 들썩거려서 시장에서 이제 주가에 미리 반영을 다 해놨다는 거고 포스코 DX는 그렇지 깜짝 이제 발표라는 거죠. 이제 그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포스코 DX는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인데 그 포스코의 이제 밸류체인 상의 한 축을 담당하게 되는 그런 기대감 같은 게 코스피로 가서 그런 기대치에 의한 수급이 들어올 거라는 그런 거고 LNF는 어제 그 리포트 이제 증권사 리포트를 보여드렸는데 2024년도 가야 이제 좀 실적이 좋아질 거라는 그런 어떤 분석 이런 게 나왔단 말이죠. 그렇다 보니까 지금 시장의 분위기는 LNF는 이제 이전하는 것 말고 실적이 아직 뭐 좋아지거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멀었어 이런 느낌이 팽배하고 포스코 DX는 좀 기대가 크고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LNF하고 포스코 DX를 조금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볼까요? 삼성전자 외국인 기관 양매수가 싹 들어오면서 주가가 300원 올렸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66,000원 정도를 바닥으로 해서 이제 반등 나올 테니까 66,000원대에서 더 떨어지면 매수합시다라고 했는데 바로 67,000원대로 올렸습니다. 에코프로 외국인 기관의 양매수, 특히 외국인이 5일 연속 매수가 들어오면서 일단 어제 빠졌던 부분을 상당히 많이 채워 넣었습니다. 그래서 개인도 5일 연속 매도가 나왔고 일단 124만 8천원까지 주가 끌어올렸고요. 반면에 에코프로 BM은 개인만 사고 외국인 기관이 양 매도, 특히 기관이 사모펀드가 왕창 팔면서 32만원대로 떨어졌습니다. 자, LNF는 오늘 외국인 기관의 양 매도가 나오면서 주가가 많이 빠졌죠. 21만 9천원까지 밀렸습니다. 기관들, 외국인 말고 기관들 중에서도 매수한 뭐 기관 보면 보험과 은행 정도가 소폭, 기타 법인 내외국인 소폭 매수했을 뿐입니다. 주가가 좀 더 밀리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포스코 DX는 반면에 외국인이 4일 연속 매수가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기관이 좀 팔고 있지만 6일 동안. 자, 주가 볼까요? 8월 18일 날 29,000원대에서 지금 48,000원대까지 8일 연속 주가가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죠? 29,000원에서 19,000원이 올라갔으니까 거의 뭐 절반? 한 50% 정도의 수익을 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셀트리온 기관이 이틀 연속 매수가 들어왔는데 연기금과 금투가 바짝 사주고 있다는 거. 근데 주가는 보합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헬스케어 역시 외국인 매수만 들어왔는데 주가는 200원이 빠졌습니다. 외국인 매수가 차곡차곡 쌓이면서 주가가 잘 못 간다 그러면 한 방에 확 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은 뭐 이틀밖에 안 들어왔지만 위메이드 오늘도 외국인이 샀습니다만 강도가 좀 약해지면서 외국인이 5일 연속 매수가 들어왔지만 1200주 정도 매수하는데 그치면서 매수 우위를 보이는데 그치면서 주가가 약간 빠졌습니다. 37,400원까지 밀렸고요. 시간을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는 0.15% 100원이 빠진 67,000원, 에코프로 0.32% 4,000원이 빠진 124만 4,000원, 에코프로 BM 0.46% 1,500원이 빠진 32만 3,000원, LNF 0.68% 1,500원이 빠진 21만 7,500원, 포스코 DX 0.52% 250원이 빠진 4만 8,050원, 셀트리온 0.2% 300원이 빠진 14만 7,200원, 헬스케어 0.15% 100원이 빠진 66,400원, 위메이드 0.13% 50원이 빠진 37,350원. 자, 시간외가 거래가 진행될 때만 해도 미국 선물지수가 빠지고 있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눌렸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한 20여 분 정도 있으면은 미국 증시 개장을 하기 때문에 장 흐름 보면서 내일 우리 증시가 오히려 반등할 수도 있다는 거 감안을 해야 됩니다. 자, 일봉 볼게요. 삼성전자는 위쪽에서 내려오고 있는 21선에 눌리는 흐름이 딱 나왔네요. 21선에 눌렸습니다. 하락하고 있다는 뜻이고 하락 추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뜻이고 121선과 21선이 동시에 짓누르고 있네요. 조금 주가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상승 반전하려면 아직은 반등하는데 좀 에너지가 많이 부족해 보이는 그런 차트입니다. 조금 더 횡보하지 않을까 싶고요. 만약에 121선과 21선을 강하게 뚫는다면 위쪽에 초록색 61선 있는 7만원까지 주가 바짝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에코프로 아직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완만하지만 그래서 주가 빠지지 않고 있고요. 다만 보조지표 보시면 스토캐스틱이랑 또 MACD도 이제 정점에서 꺾이는 흐름. 그러면은 지금 어제 11선, 오늘도 바닥에 11선. 이 11선 지지를 확인하지 못한다면 11선 밑으로 빠질 가능성 어디까지? 바로 밑에 있는 21선까지 추가로 밀릴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에코프로 BM 벌써 먼저 하락을 하고 있죠. 밑에 61선 지지 확인 반드시 필요하다. 어제 제가 에코프로는 21선 그리고 에코프로 BM은 61선. 자, 아직 거기까지 가진 않았지만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21선과 61선이 가격을 주가를 지지해주는 자리로 작용하는지를 꼭 확인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LNF 오늘 중요한 481선을 장대 음봉 강하게 아예 뚫고 내려가 버렸습니다. 다만 아래쪽에 있는 마지막 이동평균선 11선인데요. 11선에 딱 지지를 받은 자리입니다. 21만 9천원. 그쵸? 시간외가 좀 빠졌기 때문에 21만 7천원대 거래 가능한데 만약에 오늘 밤에 미국 증시가 좀 버텨주고 상승 흐름을 내주고 어제 테슬라 7%대 많이 올라갔는데 오늘 반영을 못했단 말이에요. 우리 증시에서. 테슬라가 조금 버텨준다면 LNF는 내일 추가 하락하지 않고 481선을 회복하면서 제 생각에는 241선 부근까지 반등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481선은 만약에 회복을 하더라도 별로 지금 뭐 크게 회복한다고 볼 수 없는 바로 머리 위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241선은 단숨에 241선까지 뚫기는 좀 어려울 거예요. 지금 481선은 22만 4천 원쯤 되는 자리고요. 241선은 23만 3천 원쯤 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일 시간에가 좀 빠졌지만 미국 증시 흐름이 좋아서 만약에 22만 원대 이상에서 출발한다면 23만 원대 초반까지 회복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481선을 뚫고 또 241선을 뚫고 이런 거는 한 번에 이루어지기는 좀 어렵고요. 241선 정도가 저항선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요. 만약에 241선도 뚫으면 그때는 61선이에요. 61선은 초록색 61선은 얼마냐면요. 24만 2,500원이에요. 24만 2,500원. 그럼 아직 거기까지 가려면 좀 거리가 있어 보이죠? 10% 넘게 올라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481선이 2.2% 정도 올라가면 이제 그 정도 가격이고 241선이 6.4% 오르면 이제 그 정도 가격인데 오늘 많이 빠졌고 좀 과하다는 느낌도 좀 있고 그래서 한 5, 6% 정도는 반등이 나올 수도 있어요. 오늘 미국 증시 흐름에 따라서 그렇고 기술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뭐 이게 추세 상승으로 다시 전환하느냐 이런 거는 아직은 알 수 없는 자리고 그렇습니다. 포스코 DX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음봉을 이틀 연속 만들면서 위아래 꼬리를 같이 달았다. 뭐죠? 위아래 꼬리 같이 달고 음봉 만들면 전환 신호라고 그랬잖아요. 급등하다가 급상승하다가 전환 신호가 나오는 음봉이 나왔다. 이거는 하락 반전할 가능성이 높은 그런 캔들이거든요. 이걸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를 잘 생각해 보면 이제 코스피 이전 문제 얘기가 나왔고 지금 그런 상황에서 포스코 DX도 아직은 글쎄요 뭐 개별 종목의 이슈를 가지고 뭐 포스코 홀딩스와 포스코 퓨처엠이 지금 눌리고 있는 상황에서 또 리튬이라든가 최근에 이제 2차전지 업황 자체가 조금 안 좋은 그런 상황에서 포스코 DX가 이전 성장 이슈 하나만 가지고 계속 밀어올릴 수는 없는 거고요. 분명히 이제 어느 지점에서는 바뀌어야 됩니다. 그런데 일단 캔들이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 아래쪽에 RSI도 과매수 구간에 들어와 있죠. RSI는 지금 77포인트까지 77.1포인트까지 올라왔고요. 그 다음에 스토캐스틱 슬로우도 과매수 구간에서 이제 매도 신호 나오는 데드 크로스가 아마 내일쯤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그런 흐름. 그리고 소나 이제 방향 전환의 시그널이라고 말씀드렸던 소나도 지금 시그널과 소나 그 지표의 차이가 0.04 그러면은 내일 주가가 좀 빠진다면 아니죠. 이미 오늘 나왔구나. 오늘 나왔네요. 0.04 시그널을 뚫고 데드 크로스가 나왔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락으로 전환할 거라는 신호가 이미 오늘 나왔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포스코 DX는 하락할 가능성을 훨씬 높이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셀티리온은 지금 위쪽에 노란색 21선에 그냥 눌렸습니다.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21선 눌려서 역시 강하게 상승하는 흐름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헬스케어도 말씀드린 것처럼 481선과 61선이 동시에 머리 위에 지나가는데 역시 시작하자마자 눌렸습니다. 약세인 거죠. 에너지가 강하면 이걸 강하게 장대 양봉으로 뚫어버렸을 텐데 그렇지 못한 것은 약하다. 아직 에너지가 약하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위메이드도 오늘 윗꼬리를 달고 내려왔습니다. 그 윗꼬리 끝이 어디에 있냐? 21선입니다. 역시 약하다. 지금 강한 흐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상승으로 전환하거나 뭐 이런 흐름이 전혀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시간에 볼까요? 미국 선물지수 볼까요? 지금 다우존스가 플러스 18, S&P 500이 마이너스 0.25, 나스닥이 마이너스 3 지금 보고 계신데 이제 미국 증시 개장이 한 15분밖에 안 남았는데요. 한번 볼까요? 지금 어떤 상황이냐? 다우존스 60포인트 플러스 60포인트입니다. 지금 한 30분 정도 만에 20포인트 정도에서 60포인트로 껑충 뛰었고요. S&P 500은 2.5
플러스, 그리고 나스닥도 3.5 플러스 3.5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다우가 조금 크게 61까지 지금 올라갔는데 나스닥도 3.75 상승폭을 뭐 조금씩이긴 하지만 올려가고 있습니다. 좀 늘려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자, 뭐 아직 개장까지 한 15분쯤 남았습니다. 이따 여러분들 들으시게 되면은 아마 개장 이유가 되겠지만 지금 현재 그 미국 증시 종목들 아이온큐는 양자 컴퓨터 뭐 미국에 지금 뭐 화끈하게 움직이는데 8% 정도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지금 딱 보자마자 아이온큐가 먼저 보이네요. 테슬라 마이너스 0.46%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엔비디아는 0.6%대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포드 자동차 0.25% 상승 출발 예상이 되고요. 또 뭐 볼까요? 리비안 오토모티브 0.13 플러스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루시드 그룹 마이너스 0.47 좀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어제 실적 때문에 급락했다가 쫙 끌어올리면서 마무리했던 니오 마이너스 2.75%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일단 오늘은 뭐 전체적으로 테슬라가 일단 좀 눌릴 것 같고 엔비디아는 좀 올라갈 것 같고, 그래서 우리 반도체 쪽에 조금 좋은 흐름이 예상되는 그런 미국의 시초가가 형성되고 있는 모습만 봐서는 그렇네요. 자,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증시는요, 뭐 올라가고 내려가고 시초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흐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장 초반부터 장 막판까지 어떤 식으로 움직였느냐 이걸 잘 봐야 되고, 그 장중에 중간중간 나오는 재료들을 잘 확인해야 되는데, 그냥 아침에 어차피 미국 주식에 직접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면은 아침에 일어나서 확인하셔도 충분합니다. 왜냐면 그리고 나서도 미국의 선물지수 뭐 움직이는 것 나중에 7시 넘어서 이제 체크 가능하고요. 또 우리 동시호가에 반영되는 것들도 다 체크할 수 있습니다. 이제 확인할 수 있으니까 너무 그 밤에 늦게까지 뭐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차라리 새벽에 조금 일찍 일어나서 보시는 거는 괜찮을 것 같아요. 장 막판에 이것저것 기사들도 좀 검색하고 미국의 그 경제에 관련된 사이트들에서 이제 속보들 나오는 것도 확인하고 이러면 재밌어요. 미국 증시 이제 개장까지 한 10여 분 남았습니다. 일단 최대한 빨리 편집을 해서 미국 시장 개장 즈음해서 올릴 수 있게, 조금 늦어지긴 하겠지만 그렇게 많이 차이 나진 않을 것 같네요. 10시 40분 전에는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